혹시 여러분에게 정부가 매년 14만 원씩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원금을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단순히 문화생활에만 쓰는 돈이라고 생각하셨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가 2025년부터 대폭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잘 몰라서 놓치기 쉬웠던 문화누리 카드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확 달라지는 문화누리 카드의 새로운 소식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 실질적인 팁까지 아낌없이 알려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문화누리 카드는 사실 2006년 문화바우처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공연이나 전시 관람, 도서 구매 등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된 지원 제도였죠. 정부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생활을 향유할 기회가 적었던 분들에게도 문화, 예술 경험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는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며 문화시설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자녀들에게 문화생활 경험을 제공하기 어려웠던 부모님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제도였습니다. 문화예술 향유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이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는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제도의 취지는 점차 확장되고 변화해 왔습니다. 처음에 긍정적인 의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어요.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문화생활 자체가 낯설고 활용 방법을 잘 몰라 지원금이 그대로 소멸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외곽의 한 마을에 사시는 김순자 어르신은 매년 문화누리 카드를 받으셨지만 마을에 영화관도 없고 공연장을 찾아가기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지원금을 날려버리셨다고 합니다. 어르신은 영화나 공연은 젊은 사람들이나 보는 줄 알았다며 자신에게는 낯선 문화활동에 카드를 쓰는 것이 부담스러웠다고 해상하셨죠. 또한 자녀들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 중에는 문화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시간조차 부족하여 카드 사용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연이나 전시의 티켓을 예매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결국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정부는 문화누리 카드가 단순히 문화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 지원으로 거듭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지원 대상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사용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이며 정책의 현실성을 높이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2025년부터는 문화누리 카드가 훨씬 더 강력하고 실용적인 생활 지원 카드로 탈바꿈합니다. 이제는 문화생활이라는 틀을 넘어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어 학교에 다니는 손주를 위한 학용품을 사거나 지역 축제에서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사 먹고 심지어는 좋아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구독료를 결제하는 데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영화나 연극 관람에만 쓸 수 있었던 카드가 이제는 동네 문구점에서 노트나 펜을 살 수 있고 주말 축제에서 떡볶이를 사 먹을 수 있는 카드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누리 카드가 더 이상 장롱 속에서 잠자는 카드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똑똑한 소비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카드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변화는 문화생활 접근성 향상과 함께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카드 사용이 어려웠던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문화누리 카드의 가장 반가운 소식 중 하나는 바로 지원금이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보다 늘어난 연간 14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난 것을 넘어 지원 대상자들이 더 많은 문화 경험과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현금처럼 쓸 수 있는 14만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죠. 이 돈으로 작은 행복을 누리거나 꼭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14만 원이면 베스트셀러 도서 여러 권을 구매하거나 가족과 함께 최신 영화를 몇 번 관람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관심 있는 강좌를 수강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고, 자녀의 학용품을 한 학기 동안 걱정 없이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원금 상향은 단순히 금액적인 증액을 넘어 문화누리 카드가 제공하는 혜택의 폭과 깊이를 넓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원 대상 또한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 6세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어린이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기의 문화적 경험은 아이들의 정서 발달과 창의성 함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만 7세 김민준 어린이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라면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받아 학용품이나 학습용 도서 구매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김민준 군의 어머니는 새 학년이 될 때마다 학용품 값이 부담스러웠는데 문화누리 카드로 부담을 덜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직접 고른 학용품으로 공부하며 더욱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고 덧붙이셨죠. 또한 홀로 사시는 70대 이영희 어르신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신다면 문화누리 카드를 통해 여가 생활을 즐기거나 앞서 말씀드린 확장된 사용처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영희 어르신은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영화를 영화관에 가서 볼 수 있어서 젊어진 기분이라며 이제는 손주들에게 줄 예쁜 문구류도 살 수 있게 되어 정말 좋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최근에는 실버 세대를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있어 이 어르신들께 문화누리 카드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누리 카드는 나이와 관계없이 문화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은 분들께 제공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대상이 되는지 헷갈리시거나 신청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문화누리 카드 고객센터 1544-3412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자격과 방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5년부터 문화누리 카드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압도적으로 넓어진 사용처입니다. 기존에는 서점, 극장, 국내선 항공, KTX, 그리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OTT 서비스나 스포츠 용품점 등 문화 및 여가 활동에 한정된 경향이 있었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살 때만 쓸 수 있었던 카드였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일상 속 깊숙이 파고들어 훨씬 더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용자들의 실제 생활 패턴을 반영하여 카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단순히 문턱을 낮추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삶의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바로 문구류 구매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알파문구, 드림디포, 알라딘 문구, 교보문고 문구매장,
그리고 화방 등에서 문화누리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학용품이 필요한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이제 부담 없이 학용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어 수원에 거주하는 김미정 씨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 지호에게 새 학용품을 사주기 위해 문화누리 카드를 들고 동네 알파문구를 찾았습니다. 지호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그려진 연필, 알록달록한 공책, 귀여운 지우개 등을 카드 한 장으로 결제하면서 아들의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김미정 씨는 매년 학기 초마다 학용품 사는 게 부담이었는데 문화누리 카드 덕분에 한시름 놓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아이가 새 학용품으로 즐겁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자신도 덩달아 기뻤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일부 대형 문구점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간단한 생필품도 판매하는데 이 경우에도 문화누리 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방문 전 해당 매장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겠죠. 예를 들어 일부 드림디포 매장에서는 물티슈나 간단한 세제류도 판매하는데 이런 품목도 문화누리 카드 결제가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처럼 문구류 구매는 특히 성장기 자녀를 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놀라운 변화는 지역 축제 내 음식 및 특산물 구매가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 음식점이나 마트에서 식료품 결제는 불가했지만 이제는 지역 축제라는 특별한 공간에서는 예외적으로 음식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원 대상자들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입니다. 축제는 단순한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담고 있으며 주민들의 화합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주 한옥마을 축제에 가서 맛있는 비빔밥을 사 먹거나 강릉 커피 축제에서 향긋한 커피 한 잔을 즐기는데 문화누리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주 오메기떡이나 경상도 전통 한과 같은 지역 특산물 판매 부스에서도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박선우 씨는 지난 주말 가족들과 함께 경남 하동에서 열린 야생차 문화축제에 가서 문화누리 카드로 맛있는 떡갈비를 사 먹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지역 농산물로 만든 식혜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카드 덕분에 축제에서 부담 없이 맛있는 것도 먹고 지역 특산물도 구매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아이들이 직접 만든 전통 공예품을 사는데도 쓸 수 있어서 교육적으로도 의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일부 부스에서는 문화누리 카드 사용자에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니 축제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축제 현장에서 현수막이나 안내문을 통해 할인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겠지만 디지털 콘텐츠 이용 범위도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유튜브 뮤직 등 OTT 및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를 문화누리 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문화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는 우리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죠. 이제 문화누리 카드로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마음껏 즐기고 최신 음악을 감상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넷플릭스로 드라마를 즐겨보는 최은영 씨는 매달 나가는 구독료가 부담이었는데 이제 문화누리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되어 가계 부담을 덜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달 고정 지출이 줄어드니 다른 필요한 곳에 돈을 쓸 수 있게 되어 좋다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광고 없이 좋아하는 채널을 시청하거나 유튜브 뮤직으로 다양한 음악을 즐기는 데도 활용할 수 있으니 디지털 문화생활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혜택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문화누리 카드는 우리의 여가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화누리 카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14만 원을 가장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활용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팁들을 잘 활용하시면 지원금을 더욱 알차게 사용하고
놓치는 혜택 없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똑똑하게 소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첫 번째 꿀팁은 바로 가족 합산 사용입니다. 동일 주민등록 세대원이라면 1인당 14만 원의 지원금을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라면 최대 56만 원까지 한 사람의 카드에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큰 금액이 필요한 공연 관람이나 가족 여행 시 KTX 요금 결제 등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김철수 씨 가족은 아내와 두 자녀를 포함해 총 4명인데요. 매년 각자 받던 문화누리 카드 지원금을 김철수 씨 카드에 합산하여 가족 여행 경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 부산으로 가족 여행을 갈 때 56만 원을 모아 KTX 왕복 티켓 비용의 상당 부분을 문화누리 카드로 결제했다고 해요. 덕분에 여행 경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죠. 김 씨는 가족끼리 함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렇게 합산하여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분리해서 사용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번 합산하면 그 해에는 다시 나눌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또한 매년 다시 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문화누리 카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은 온라인 사용 등록 및 가맹점 확인입니다. 문화누리 카드를 온라인에서 사용하려면 NH카드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사용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온라인 결제가 불가능하니 카드를 받으셨다면 가장 먼저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절차는 홈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등록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문화누리 카드 전용 앱이나 네이버 지도에서 편리하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근처 문구점에서 문화누리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앱이나 네이버 지도 검색창에 문화누리 카드 문구점이라고 검색하면 가까운 가맹점 목록과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헛걸음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겠죠. 또한 문화누리 카드 홈페이지에는 지역별, 업종별 가맹점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외에 동네 작은 가게들도 가맹점인 경우가 많으니 꼭 확인해보고 방문해 보래요. 세 번째로 매우 중요한 팁인데요. 바로 잔액 소멸에 유의하고 개인 자금 충전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문화누리 카드의 지원금은 해당 연도 말일이 지나면 남은 잔액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아까운 지원금을 날리지 않으려면 연도 안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11월쯤 카드 잔액을 확인했는데 아직 2만 원이 남아 있다면 서점에 가서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사거나 OTT 서비스 결제에 사용해서 남김없이 소진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연말이 다가올수록 사용처를 미리 계획하고 잔액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과 잔액은 문화누리 카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카드 잔액이 부족한데 사용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개인 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만 원짜리 책을 사고 싶은데 카드에 3만 원만 남아 있다면 2만 원을 충전하여 5만 원 모두 문화누리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개인 자금을 충전하여 사용하면 경우에 따라 가맹점에서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이왕이면 충전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 충전은 농협 영업점, ATM, 인터넷 뱅킹을 통해 편리하게 가능하며 1회 100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연간 총 20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충전한 개인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환불도 가능하니 부담 없이 활용해 보세요.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훨씬 더 유연하게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팁은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혹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앱이나 온라인 사용 등록이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문화누리 카드 관련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고 필요한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이 친절하게 사용 방법이나 가맹점 안내를 도와드릴 거예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주민센터를 통해 카드 발급부터 사용 안내까지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김 할머니는 주민센터에서 카드 등록과 사용처 안내를 받아 손주들에게 줄 학용품을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엄두도 못 냈는데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참 고마웠다고 말씀하셨죠. 또한 문화누리 카드 고객센터 1544-3412는 유선 상담도 가능하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2025년부터 대폭 확장되는 문화누리 카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문화누리 카드는 더 이상 단순한 문화생활 지원을 넘어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실용적인 제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학용품을 사거나 지역 축제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심지어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구독까지 그 활용 범위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넓어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원 대상자들의 실제 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며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카드 발급과 사용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문화누리 카드가 단순히 문화생활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 문화누리 카드를 신청하지 않으셨거나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문화누리 카드를 활용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행복과 풍요로움을 더해 줄 겁니다. 이 카드를 통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보고 필요한 물품도 구매하며 생활에 활력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문화누리 카드, 이제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선물하는 카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문화누리 카드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